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월간 세금 박사 4호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위캐놀 블로그나 아니면은 위캐놀 카톡을 이용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입니다.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경비가 지출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리스로라든지 아니면 렌탈 같은 임차료,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런 비용, 그 다음에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을 관련 비용입니다.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첫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신고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은 업무용 사용 비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관련 비용에다가 업무 사용비를 곱하면은 해당 비율만큼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의 범위 내에는 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냐.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라든지 아니면 리스라든지 렌탈의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사업연도당 대당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5년간 상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0만원까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원이 초과되는 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전부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감가상각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2016년도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5년 강제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각 방법도 정률법을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정액법으로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이렇게 강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 개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른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을 일시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매각하에 발생한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원만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송금 산입합니다. 800만원, 다음 연도 또 800만원, 800만원 그래가지고 10년 범위 내에서 처분 손실을 나눠서 송금 산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공제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만약에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회사가 800만원에 미달하게 상각된 연도, 그 연도에 추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액은 업무용 사용 비율, 그러니까 송금 인정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이렇게 하면 송금이 인정되는데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 그러니까 사적 사용이 확인된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송금 부인하고 해당 차량 운행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승용차 번호별로 운행기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기록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강제상각은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세 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과세분하고 면세분에 대해서 안분계산이 잘 되는 공통 매출 부분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세하고 면세 매출분 신고 잘하고, 그 다음에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공통 매입은 과세 면세 안분하는 그런 부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금, 구리, 철, 스크랩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 특례가 기납부세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만 이제 공통 사용재화에 대해서는 안분계산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개인적 용도로나 아니면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아니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계속 검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한도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 계획은 500만원이니까 1기, 2기 합쳐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금액의 1.3%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2.6%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보시면은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치로 이제 공제하는 경우에 이게 추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서 공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제받은 경우에 추징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된 사람 아니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발행해 줬을 때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 세금계산서, 이렇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당가소 가산세 4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공급 과세 표준에 이렇게 율을 곱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 1억, 그 다음에 2억 이하, 2억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1억 이하는 해당 매출액의 60%까지만 면세 계산서를 받아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까지만 면세 원가율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억부터 2억 구간은 55%까지만 면세 원가를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2억이 초과된 개인사업자는 45%까지만 면세 원가율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0%입니다. 35%입니다. 보시면은 법인 30, 40, 50, 6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의 5% 추가, 그 다음에 2억 초과에도 5% 추가,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 구간도 5% 추가. 다만 1억 이하는 5% 추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해가지고 5% 플러스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